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금융과 보험업계 최신 자료들,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AI 기술의 발전부터 거대 플랫폼의 야심찬 계획, 그리고 정부의 데이터 개방 소식까지 정말 굵직한 기사 10개가 놓여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조각들을 잘 맞추어서 2025년 금융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일상으로 파고드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마지막으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들이 사실은 이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일상으로 파고드는 기술이 되겠네요. 네, 첫 소식부터 정말 체감이 확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네이버 페이에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뉴스입니다. 네,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병원 다녀와서 서류 떼고 앱 설치하고 입력하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서류를 팩스로 보냈거든요. 아이고, 근데 집에 팩스가 없어서 동네 문방구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불편함이 드디어 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 경험이 핵심입니다. 임베디드 금융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거든요. 임베디드 금융이요? 네. 비유를 하자면 예전엔 돈을 뽑으려면 꼭 은행에 가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편의점 ATM에서 뽑는 게 너무 당연하죠. 물건 사러 간 김에 금융 업무까지 보는 거예요. 아, 이제 금융이 우리 일상 속으로 그렇게 내장되는 겁니다. 네이버 페이로 쇼핑하다가 이 물건은 파손보험도 같이 드는 게 좋겠네? 하고 바로 가입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와, 확실히 편리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런 편리함은 결국 이 플랫폼은 안전하다는 믿음,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이 바로 다음에 있네요. 네. 농협생명에서 10억 원대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한 신뢰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아, 네. 네이버 페이가 아무리 편리해도 내 정보가 유출되거나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들면 아무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금융사고는 단순히 돈 10억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회사가 고객의 돈과 정보를 지킬 시스템, 즉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금융회사를 고를 때 단순히 금리나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실 내부 통제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일반 소비자가 알기도 어렵잖아요.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금융감독은 공시를 통해서 금융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회사는 일단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평판 같은 거요? 네, 저 회사는 수익률은 좋은데 사고가 잦다는 평판이 있다면 그 높은 수익률이 과연 나의 안전을 담보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리스크를 짊어지는 셈이니까요. 편리함과 신뢰, 정말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는데 마침 금융위원회가 무려 162종의 금융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죠. 생명보험 사고 원인부터 자동차 보험 피해자 총계까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데이터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이요? 네. 그리고 이 기름을 넣고 달릴 엔진이 바로 AI 기술이고요. 마침 최근에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금융사들이 이 AI 엔진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경쟁적으로 뽐냈습니다. 아, 그 두 뉴스를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핀테크 위크 소식을 보니까 정말 영화 같은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NH농협은행은 목소리랑 손바닥 혈관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ATM을 내놨고 네, 생체 인증이죠. 우리은행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쓸 때 보이스피싱을 탐지해 준다고요. 근데 목소리나 혈관 인증, 이거 신기하긴 한데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하하. 쌍둥이는 구별할 수 있나요? 기술의 허점은 없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생체 인증은 여러 정보를 결합해서 씁니다. 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군요. 네,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도 혈관 패턴이나 다른 정보가 일치하면 인증해주는 식이죠. 기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비소득보험이 설계사 교육용으로 만든 AI 상담 코칭 솔루션이나 카카오뱅크의 AI 이체 기술처럼 AI는 이제 보안이나 편의성을 넘어서 우리 경험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데이터라는 기름과 AI라는 엔진이 만났을 때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 보험료가 더 싸진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사무직의 특정 질병 발생 확률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럼 보험사는 이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미니보험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죠. 불필요한 보장을 싹 걷어내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반대로 예전에는 그냥 고혈압 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 관리를 잘하고 있는 환자로 판단해서 가입을 시켜주는 식의 합리적인 심사,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이 가능해집니다. 와, 이제 정말 초개인화 시대가 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와 AI라는 강력한 무게를 손에 쥔 플레이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뉴스죠. 포털 공룡 네이버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빅트를 운영하는 두 나무가 손을 잡았다는 뉴스. 이건 정말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회사가 제휴를 맺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한 일상으로 파고드는 기술과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라는 두 흐름이 합쳐지는 거대한 변곡점이죠. 변곡점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 매일 쓰는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 암호화폐 자산이 하나의 앱 안에서 전부 관리되는 겁니다. 와, 앞으로는 은행이 아니라 네이버나 두나무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제 금융생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 금융사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젊은 세대는 이미 월급이 들어오는 통로만 은행에 두고 대부분의 소비와 투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업비트 같은 플랫폼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이 두 공룡의 만남은 기존 은행과 증권사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위협하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는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가 된 셈이죠. 정말 큰 변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기술과 데이터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전통적인 경제 지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뉴스를 보겠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죠. 바로 환율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서 걱정이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서 오히려 웃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로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똑같은 1달러짜리를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아, 그렇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 당연히 법인세도 더 많이 내게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는 바로 제 장바구니 물가가 있죠. 맞습니다. 수입해오는 밀가루, 원유, 터피 원두 가격이 다 오르니까요. 당장 오늘 점심값, 커피값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해외 직구를 계획하고 있거나 자녀 유학비를 달러로 보내야 한다면 이 환율 추이를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 결제 타이밍을 봐야 하니까. 네, 지금 결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나을지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니까요. 반대로 달러 예금이나 미국 주식 같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 수익을 실현할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 같은 외화 자산을 왜 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시선을 기업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나란히 인사팀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였죠. 이걸 두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그룹 차원의 쇄신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네요. 큰 기업의 인사는 그 기업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청사진 것 같아요. 청사진요? 네. 특히 인사 라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아주 강력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안정과 변화,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2인 사장 체제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영업과 자산운용, 신사업 등 각 분야에서 훨씬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는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최고 경영진에서 변화의 방향을 정하면 결국 그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침 다음 소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보험지점 전용 소통 앱인 펌스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실적을 게임처럼 경쟁시키고 칭찬 배지를 주는 기능도 있다고요. 네. 앞선 삼성의 인사가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라면 이 펌스 앱은 아래에서 위로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게이머 전략을 도입한 건데요. 이번 주 실적 1등 하고 공개적으로 축하해주고 오늘의 칭찬왕 같은 배지를 주면서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용 SNS 같기도 하고 당근마켓의 매너온도 같기도 하네요. 하하,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실적 압박으로 느껴지진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혼자서 외롭게 뛰어야 하는 영업 조직에 소속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동기부여는 되겠네요. 네. 이런 내부의 작은 변화가 설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받는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위에서는 전략을 바꾸고 현장에서는 문화를 바꾸고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정말 치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런 기업들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삼성생명이 청년희망터라는 활동으로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생각하는 경영 활동의 좋은 예시입니다. ESG요? 네. 요즘 소비자들, 특히 젊은 세대는 단순히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만 보고 기업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고 싶어지죠. 그렇죠. 결국 이런 상생활동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 좋은 이미지는 고객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아, 오늘 저희가 처음 이야기했던 신뢰의 문제와 다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기술로 얻는 편리함도 기업 내부의 혁신도 결국 고객의 신뢰 없이는 사상 누각일 뿐이라는 걸 기업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0가지 자료를 기술, 데이터, 신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엮어서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AI와 데이터 기술은 금융을 우리 일상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네요. 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금융 소비자인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죠? 기술이 금융을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줄수록 우리는 과연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AI가 내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건 아주 편리한 일이죠. 네, 편하죠. 하지만 그 편리함에 그냥 몸을 맡기기보다 이 추천은 어떤 데이터와 논리를 기반으로 나왔을까 하고 한 번쯤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지혜는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